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뚝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도 입질조차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일단 3월 선거 이후부터 여름 중으로 거래 순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므로 기다려보는 것이 좋은데, 만일 팔리지 않아 가지고 폭락장까지 묶이게 되면 수년에 걸쳐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곳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억 집이 3억까지 빠지는 곳도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 미치겠습니다. 70% 대폭락, 10억 집이 3억이죠. 자, 지금 사람들이 와구락을 하는데 이 집입니다. 집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나타나질 않네요. 영끌, 갭투자, 다주택, 법인, 꼭 이거 기억하세요. 영끌, 갭투자, 다주택, 법인, 이분들 중에서 하우스푸어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우스푸어, 속출할 판, 영끌 집주인들 밤잠 설친다 라고 환경에서 나온 건데, 한번 볼까요? 영끌, 갭투자, 서울 월급 45.5%를 아예 그냥 영끌해 가지고 이쪽으로 쏟아 붓는 거야. 지금 대출 원리금 80%나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2021년 2030이 무려 45%가 영끌을 한 거예요. 빚을 왕창 내가지고. 더군다나 2021년은 꼭지장인데 갭투자 비율도 무려 40%. 즉 30, 주로 30대겠죠. 이제 30대가 너무나 지금 거의 반절에 가깝게끔 영끌과 갭투자를 작년에 했어요. 이제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화살표죠.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 담보 3.51, 신용 5.16%까지 올라갔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무려 우리나라 변동금리가 75.5%입니다. 고정금리도 거의 4, 5%에 육박해요. 내년에 금리, 내년도 갈 것도 없습니다. 올해 중으로 4에서 6%까지. 자, 장기간 지속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금리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건 바로 지금 어떤 걸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미 집값 하락, 전국 집값 거품이 최대치고 2, 3년 20에서 70%까지 정말 많이 빠집니다. 조금 올라간 건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올라간 건 많이 떨어지겠죠. 자, 하락 기간하고 가격 회복 기간이 빨라야 6, 7년이고요. 길면 10년도 걸려요. 서울은 10년 걸린다고 나왔죠. 이거 하락 가격 회복만 하는데 수도권은 예전 기준으로 13년 더 걸려요. 하우스푸어가 2006년, 2007년 3040, 그때도 3040이 많이 매입했어요. 무려 150만 호. 대전이나 광주 인구만큼 하우스푸어가 발생한 거예요. 장기간 손실, 경매, 적절한 시점에 손절하는 것도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서울 권역과 대폭락 지역순위, 이제 제가 입지별로 4군데를 선정할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시고 이곳이 입지가 좋구나. 그런데 명심할 게 있어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올라갈 때는 폭등합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비싸니까 폭락을 해요. 이제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폭락을 하고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보자고요. 먼저 서울부터. 자, 여기 빨갛게 한 것은 이 강남권하고 이 한강변 라인, 여기가 제일 많이 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서울은 크게 분석하면 강남, 한강, 도심, 외곽 이렇게 4군데로. 그러면 이제 A급, B급, C급, D급으로 그냥 아주 나눠버릴게요. 강남권이 최고입니다. 누가 뭐래도. 폭등 1등이고 폭락할 때도 제일 많이 빠져요. 강남이니까 안 빠진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 2, 3년, 4년 빠지면 강남이 제일 많이 빠져요. 자, 이제 그래도 뭐 빠지든 어쨌든 또 올라갈 때는 많이 뛰니까 상급이 어딘 줄 아세요?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 바로 한강 라인입니다. 한강이 안 보이든 보이든. 두 번째, 중급은 방배, 도곡, 개포, 대치, 수서, 일원입니다. 그러면 하급은 어디냐? 양재, 내곡, 우면, 세곡, 완전 변두리죠. 그리고 송파 일대입니다. 이제 한강권, 여기가 크게 B급이에요. B급. 여기 한강 라인.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강남 3구, 강동이 다 한강 라인을 끼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심권이라고 해서 여기 용산, 중구, 종로구, 성동구 일대, 여기가 도심권이에요. 중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 용산, 성동. 이게 세 번째 좋고, 마지막으로 D급은 대부분 지역이에요. 여기 사이드 쪽 대부분. 이쪽.
자, 여기가 금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은평, 중랑, 노동광, 금강구. 여기 이 순서대로 좋아요. 근데 서울은 다 좋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분석을 하니까 또 A, B, C, D로 나눠졌는데 꼭 명심하세요. 땅이 좁으니까 좋다. 여기서도 특히 더 발전할 곳이 이거예요.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뭐 GTX, SRT가 있는 곳들은 더 뛴다 앞으로. 자, 이제 물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겠죠. 왜? 걔들이 지금 거품이 심하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뛰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뛰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폭락이 먼저 오니까 아까 A급 라인이 제일 많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B급이 그 다음에 많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1, 2, 3기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볼까요? 자, 먼저 여기 지도 보니까 쭉 각각 GTX 라인도 있고 뭐 1기, 2기, 3기 신도시가 쭉쭉쭉 다 있잖아요. 성남, 분당, 일산, 고양,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3분 1기 신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 뭐 초록색,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인천, 검단, 송파, 유래, 뭐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나머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그리고 고양, 창릉 이렇게. 이건 신도시고 택지지구까지 하게 되면 몇십 군데가 되겠죠. 여기 보실래요? 자,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상본 택지지구. 2기 신도시 판교, 유래, 광교, 운정, 김포, 건단, 양주 택지지구. 택지지구는 40군데나 돼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이제 분양하는 곳들이죠. 과천,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수, 광명, 시흥 등 기타 신도시까지 포함해가지고 택지지구가 무려 50군데. 자, 여기는 안 써져 있어요. 시커멓습니다. 자, 얘들은 누가 그러면 많이 떨어져. 지역에 따라 달라요. 뭐 1기가 좋고 2기가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다만 3기는 분양이니까 얘들은 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미분양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실제 거리, 중요, 교통거리.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도권도 GTX, SRT 있는 곳이 많이 뛴다. 이번에는 경기도 볼까요? 자, 경기도 권역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서울이야. 서울이 18분의 1이죠. 자, 경기도 이렇게 하면 길쭉하게. 주로 한강, 강남 성향이 강한 자,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군포, 의왕, 광명, 안양, 과천, 하남 이쪽이 많이 뛰죠. 자, 먼저 경기는 동남권, 서남권, 동부권, 서부권 순으로 입지가 좋습니다. 동남권은 A급인데 여기는 폭등 폭락이 1등이 여기예요. 이 일대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고 여기가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야. 금액이 비싸니까 비싼 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등은 여기 A급이고 2등이 B급, 3등이 C급, 4등이 D급. 2급은 뭐 5등이겠죠. 근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A급이 제일 먼저 뛰고 많이 뛰어요. 자, 이제 폭락만 하겠습니다. 과천, 분당, 성남, 용인, 수원, 동탄이 제일 많이 빠져요. 그리고 성남권 B급, 서남권 광명, 안양, 평촌, 의왕, 중동 3분, 시흥, 뭐 부천 이런 데가 두 번째로 많이 빠져요. C급과 D급은 비슷해요. 그냥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일산, 고양, 김포, 파주. 왜 그러냐면 강남하고 붙은 게 아니라 이쪽 서울하고 붙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는 처져요. 떨어질 때는 약간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또 약간 덜 올라가겠죠. 변방은 완전 사이드 쪽이에요. 이제 경기도 외곽, 여기 뭐 오산, 화성, 평택, 뭐 안성, 파주, 연천, 뭐 동두천, 양주, 김포, 뭐 이쪽 인천도 마찬가지로 변방입니다.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이 일대는 또 여기서 떨어질 때는 이게 많이 떨어져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도. 근데 올라갈 때는 많이 뛴다. 자, 이제 광역시 보자고요. 지방 중소도시. 자, 광역시는 많죠. 뭐 서울, 여기 보면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그런 다음에 세종도 하나 끼워 넣자고요. 행복도시. 자, 보면 지방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외곽권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상위권이 A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A급이 폭등 폭락 제일 많이 해요. 이번에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떨어질 곳이 바로 이 A급이야.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빠지겠죠. 자, 그럼 A급이 어디냐?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세종, 부산, 해운대, 부산도 해운대, 수영, 남구, 대구, 수성구 이런 데. 여기는 폭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도 많이 회복하겠죠. 중위권 B급, 부산, 대구, 대전, 광주. 하위권 C급, 이제 중소도시들, 광역시 말고 청주, 전주, 창원, 울산, 포항, 광양, 여수, 김해, 천안, 춘천, 진주, 양산, 제주 등등등. 외곽권은 여기에서 지금 말 안 한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 도시가 작은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구역, GTX, SRT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간다. 다만 하락장에는 이것 때문에 거품이 심하니까 더 떨어진다. 이 역으로도 생각해야 돼요. 대신에 올라갈 때 다시 상승할 때 많이 뛴다. 자, 이제 서울 경기도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서울은 2013년에 4.5억이었어요. 근데 2022년에 12억까지 왔다가 진짜 많이 뛰었죠. 3배 뛰었네요. 2026년에 아마 반토막 날 것 같아요. 6억. 꼭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이게 4년 떨어지면 이거 반토막 확실해요. 1, 2년 떨어져 갖고는 이렇게 반토막은 특수 경우고. 자, 이제 32년을 그냥 꼭지로 봤어요. 결국은 또 12억이 15억으로 가네요. 6억에서 무려 15억까지 뛰죠. 자, 경기도는 3억짜리입니다. 그게 7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5억으로 폭락할 것 같고 반토막이죠. 그 다음에 다시 7억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7억이나 좀 더 가면 한 10억? 이렇게. 자, 광역시 2013년에 2억이었어요. 지금 4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폭락하면 반토막이 이 작은 거 떨어질 것 없다고 하죠. 똑같이 떨어져요. 2032년 4억.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요. 서울은 10억짜리를 놓고 비교하자고. 이게 금액이 다 다르니까. 자, 10억짜리가 반토막 나서 5억이 되면 다음에 15억으로 가요. 서울은 제일 많이 뛰네. 신고가 찍죠. 자, 경기도는 이제 유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는데 12억. 신고가는 찍는데 서울보다 못 갈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는 광역시 보세요. 10억이 5억으로 떨어진 다음에 잘해야 10억 본전치기 하고 끝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공급 과잉, 인구 문제를 감안한 거예요. 이건 거의 유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열화 양극화 시대예요. 이제 서울, 경기, 대전, 대구 60% 폭락 사례와, 그럼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폭락 사례와 폭등 사례.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부터 보십시다. 현대 6차 2007년에 26억 했던 게 12억으로 무려 60%나 폭락을 했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22년에 60억, 현재 60억이에요. 400% 올랐어요. 4배 뛰었어요. 2026년에는 반토막 잡으면 대략 한 30억인데 6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 이거 이대로 적용하면 25억이에요. 무섭네요. 분당 정자동 파크뷰 48%. 자, 얘는 14억이 6억. 60%나 폭락을 했네요. 무지막지하죠. 이건 사례예요. 이거 보면은 2022년 24억 엄청 뛰었네요. 얘보다 더 뛰었네요. 10억이나 400% 폭등했어요. 얘 떨어지면 60% 떨어지면요 10억 정도, 11억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대전의 둔상도 크로바. 얘는 8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어요. 35%. 왜냐면 이 수도권보다는 좀 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35%나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뛰었어요. 18억, 360%. 얘도 결론적으로 10억 떨어져서 8억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이보다 제니스. 자, 얘는 7억짜리가 5.5억, 23%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메인 아파트인데 싸니까. 그런데 2022년에 현재 23억까지 뛰었어요. 너무 많이 뛰어버렸어요. 얘는 볼 것도 없이 10억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것들은 많이 빠져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뭐 60%가 안 빠지더라도 뭐 50%.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은 26년까지 떨어진다라는 조건이죠. 무주택, 1주택, 다주택자들 이거 처신 잘해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자들. 좋은 곳에 청약을 일단 넣으세요. 올해는 금매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안 빠지니까. 청약을 넣고, 청약 넣을까요 말까요? 삼기신도 씨는 가리지 말고 가점 별로 안 좋으면 넣으세요. 돈이 된다는 조건으로. 저평가, 중저가, 실거주 아파트 판단하고 대신에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상가 미분양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비싸거나 많이 오른 아파트는 하지 마세요. 폭락하니까. 자, 1주택자. 그럼 무주택자는 폭락장에 매입하시면 돼요. 지금은 분양, 폭락장에는 분양권 미분양 플러스 금매. 1주택은 1년 상승한다고 해도 추가 매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보유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거 안 좋잖아요. 뭐 예외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락장 때 안 팔리니까 10년 묶이거든요. 아예 그냥 잘 팔리는 걸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아니면 팔아버리고 현금 부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세요.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에 따라 다르잖아요. 대출 많으면 많이 오른 아파트 줄여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 보자고요. 다주택자. 시세차익이 적은 부동산을 빨리빨리 매도하세요. 다주택자 이미 대선에서는 중과세 폐지할 가능성 없어요.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본다면 지금 집값이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 여름에 6월달 아마 지자체 선거 때는 조금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확률이 높아 보이지가 않아요. 집값이
뛰면은 오히려 차라리 그걸 없앨까.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다주택자들 뭐 혜택 주겠어요? 미래 기대치가 낮고 안 오르는 거 빨리빨리 던지세요. 3월 대선, 6월 지자체 때까지는 한번 상황 보시고 판단하시고. 자, 이제 부동산 방법과 분양 매매 갈아타기 방법. 자, 부동산 분양 매매 갈아타기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주택이 됐든 1주택이 됐든 상황에 따라 좀씩 다른데 이 세 가지 형태로 부동산을 매매할 거예요. 자, 분양부터 보겠습니다. 고분양가라든가 외톨이, 나홀로 분양은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점이 궁해도. 알았죠? 웬만하면 3기 신도시 택지 주고 떨어져도 좋으니까. 특히 가점 좋은 사람들은 골라서 가세요. 자, 미분양, 미계약, 오피스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미분양 됐고 미계약 됐고 오피스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자, 가점 금액이 높으면 3기 서울 좋은 곳으로 선별하고 낮으면 그냥 이거 들어간 것들은 넣으면 돼요. 3기나 서울은. 그 다음에 대출 제한, 자금 부족, 의무 입주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요. 돈도 없으면서 분양받아갖고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매매 볼까요? 이게 지금은 분양이 맞아요. 매매는 지금은 조금 아주 초급매 아니고서는 조금 기다리고 좀 빠진 상태에서 사는 게 좋겠네요. 영끌, 무리한 갭 투자, 급매라도 조심. 폭등 후에 조금 하락하면 매입 시기를 늦춰야 돼요. 알았죠? 지금은 조금 하락한 상황이에요. 폭등 후에. 보통 1주택을 보유하고 영끌 비아파트는 이제 차라리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통 아파트는 뭐 무조건 팔 필요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또 팔면. 집이라는 건 또 하나 있어야 하니까. 대신에 나홀로 아파트, 입지가 아주 이상한 곳들, 예전에 2021년 늦게 뛴 곳들, 그리고 영끌한 거, 갭투자 무리하게 한 거, 또는 아파트가 아예 아닌 거, 이런 것들은 매도도 고려하세요. 다주택, 대선 지자체 보면서 판단하라고 아까 했고, 갈아타기 볼래요? 자, 영끌 했거나 무리하게 잡았거나 뭐 불안해, 막 갭투자 무리하게 해서 그냥 단순히 불안한 게 아니라 좀 자기가 봐도 심하게 했어. 21년 꼭지에. 그러면 금액을 줄여 갈아타거나 매도도 생각하세요. 뭐 매도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상당히 조심성 있게 여러분께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집값 폭락하면 난리 나요. 자, 외곽에 있거나 나홀로 아파트거나 비아파트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잖아요. 매도가 최선이라고 제가 말했고, 정상적인 아파트는 그냥 지금부터 폭락장까지 배짱 튀기고 끌고 가도 돼요. 팔아서 현금 부여해갖고 사면 더 좋지만 뭐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폭락장에 내 거 2억 떨어졌다. 그러면 5억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세요. 3억 떨어졌다. 4억, 6억 떨어진 걸로 갈아타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입지 타이밍. 이제 개인 상황 판단 세 가지 요소입니다. 부동산 판단 요소는 자, 입지 타이밍, 개인 상황. 이거 다 물어보고 이거 사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어떻게 사면 될까요? 그러면 입지하고 개인 상황을 모르는 거야. 자, 입지 타이밍은 알았는데 본인의 상황은 어떤지도 전혀 말 안 하고 살까요 말까요? 이래서 무료 상담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 세 가지를 꼭 판단하시라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타이밍이에요. 물론 입지 장기적으로 중요하고 개인 상황도 중요하죠. 자, 보자고요. 입지 단기 수도권, 장기 서울 유리.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이 더 싸니까 이 싼 것들이 좀 더 유리해요. 아파트 중에서.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울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단기가 더 중요해요. 하락장이 먼저 오니까. 그래서 꼭 매수하겠다면 서울 비싼 것보다 싼 것이 낫습니다. 같은 가격대면 서울이 유리하다. 그리고 나중에 강남, 한강, 도심권, 변방권, 서울은 이 순서로 아까 간다고 했고 서울, 신도시, 경기, 지방순으로 좋다고 했어요. 자, 입지 꼭 기억하세요. 폭락도 마찬가지야. 이 순서야. 입지가 좋은 곳이 더 떨어져요. 자, 이제 타이밍 볼까요?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분양입니다. 아직은 급매를 잡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그리고 폭락장이 왔다. 그러면 급매가 우선일 수 있어요. 급매하고 분양하고 분양권, 미분양, 갈아타기. 자, 다시 알려줄게. 지금 뭐 2년이 빠졌든 5년이 빠졌든 폭락장이 됐다. 그러면 분양, 분양권, 미분양, 급매. 급매 아주 중요해요. 갭 투자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 폭락을 한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내 거 3억 떨어졌어도 6억으로 떨어진 걸로 갈아타세요. 10년 최고 투자. 제 생각은 2년에서 5년 하락한 다음에. 자, 아파트 아닌 것들은 지금 매도도 생각하라. 개인 상황 볼까요? 실거주를 할 거냐 말 거냐. 자본금은 얼마냐. 연봉은 얼마냐. 투자 수익률을 자기가 따지느냐. 황금성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그리고 영끌했냐, 갭 투자했냐, 고가를 비싼 것들을 매입했냐, 무리하게 투자했냐, 안전적으로 했냐, 분양을 받았느냐, 매매를 하느냐, 또는 세금 또는 정책적인 면을 다 판단해서 개인 상황을 판단해서 팔 건지 살 건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다 보셔야 한다고. 얼마나 전문적입니까? 덥석 이거 살까요 말까요? 자, 상대적 매수 위험과 안전한 부동산. 지금 매수 위험한 부동산들, 비싼 아파트 위험해요. 이제 폭락이 먼저 오니까 두세 배 폭등한 부동산 위험해요. 자, 경기도라든가 광역시 비싼 아파트들이 제일 위험해요. 다주택, 갭투자, 영끌 아주 위험해요. 자본이 부족하면서 불규칙적 수입이면 불안전하죠. 그래서 위험하고,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가 아닌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위험해요. 나홀로 아파트 이건 나중에 안 팔려서 위험해요. 상가 수익형 부동산은 보지도 마세요. 위험해요. 그다음에 준공업 미분양, 입주한 상태에서 미분양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딴 것들 하지도 마세요. 비싼 곳 갈아타기 지금 아주 나쁘죠. 왜? 비싼 곳이 더 뛰었으니까. 자, 상대적 매수 안전, 저렴한 거, 이왕이면 잘 팔리면서 저렴한 거, 지역별로 덜 오른 아파트를 잡으세요. 전국 중저가 아파트면 차라리 나아요. 안 사면 더 좋고. 자, 무주택, 분양, 급매, 분양 우선의 급매를 생각하라고요. 자본금 여유, 규칙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수입이 있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매수를 하세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는 전체적으로 통건물이니까 좋아요. 단독 다가구. 아파트는 선호가 높으니까 좋고, 500세대 이상 대단지가 좋고, 차익형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괜찮습니다.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차익형이 나아요. 자, 분양, 하락장 분양권 이런 것은 꼭 매수하세요.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 뭐 분양 낮은 곳으로 갈아타세요. 내 것이 너무 비싸다. 집은 있어야겠다. 그럼 낮은 가격이 좀 더 싼 것이 덜 빠지니까. 다만 황금성 봐야 돼요. 여기 보면 과거 수도권 부동산 폭락설에 30년간 4번이나 빠졌어요. 자, 여기 보면 91년부터 4년 빠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97년부터 IMF 때부터 3년 빠졌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빠졌고, 10년부터 14년까지 거의 5년 빠졌고, 나머지는 올라갔을 때고, 올라간 거하고 떨어진 것이 반반인데 올랐을 때 많이 뛰어버리니까 우상향한 거예요. 이제 빠질 때가 됐네요. 언제? 2022년부터 30년간 4회 빠졌다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여기 줄을 이렇게 섰어요. 사람들이 혼자 있네요. 혼자 여기 띄엄띄엄 있네. 이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띄엄띄엄. 자, 이만큼 지금 미분양이 막 생겨나고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이제 막 하락한 상황이라서 하락폭이 미미한데, 실거주 아파트가 아니라면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 집은 안 떨어지고 다른 것들만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